이 경주, 정말 그 스피디한 경주, 치열한 승부전을 펼치는 가운데서 그 기수의 발을 갑자기 다리를 걸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화 배너에서 그 마차 경주를 하는데 주인공이 그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그걸 무찌르기 위해서 상대 선수가 바퀴에 그 톱니바퀴가 달린 같은 그런 그 칼을 긴 창칼이 달린 것을 몰고 나와 가지고 그 주인공의 바퀴에 마차 바퀴를 거는 일이 벌어진 게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경주 중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뚝섬 경마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신인 기수 A 기수가 있었는데 아주 말을 참 잘 탔어요. 신인 기수가 못 모르고 그저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우승을 잘하는데 상당히 그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조교사들이 또 말을 잘 타니까 좋은 말들만 태워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우승을 하는 그야말로 우승 보증수표 같은 기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경마가 상당히 혼탁했죠. 경마장에는 온갖 조폭들 다 몰려들고 또 승부 조작을 하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조폭들이 마구간까지 쳐들어와서 기수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승부 조작을 획책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경마장에서 말을 잘 타는 기수, 고참 기수가 이 부정경마꾼들과 연루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말을 상당히 잘 타는 기수인데 고참 기수예요. 이 신인 기수 A 기수보다는 약 한 10여 세가 더 위입니다. 대단한 고참이죠. 이렇게 고참들한테는 그 당시 기수들 세계는 이 고참 선후배 간격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고참은 부모보다도 위에 있고 하느님과 동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권위주의적인 이런 시절의 기수였습니다. 그때 그 고참 기수, 비기수라고 합시다. 이 비기수에게 이 조폭들이 불렀습니다. 불러다가 이번 출전에 A 기수가 타는 말이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 말만 못 들어오게 부러뜨리면은 배당이 좀 좋은 배당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 네가 책임지고 이걸 좀 해줘야 되겠다. 그 A 기수를 막아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뚝섬 경마장은 지금과 달리 정반대인 시계 방향으로 달렸죠. 그때 달릴 때 왼쪽에 1코나 2코나가 있는데 그쪽에는 이 버드나무 가지가 많이 우거져 내려뻗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달리게 되면은 이 관람대에서나 재결실에서 그 말들이 달리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중계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절에는 그 오디오로 중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강력한 우승 후보인 A 기수와 말을 몰고 단독 선두로 줄기차게 달리고 있는데 그때 B 기수가 이 코너에서 외곽으로 치고 나와가지고 옆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뻗어서 B 기수의 왼쪽 다리를 걸어버렸습니다. 그 말들이 정광석화처럼 달리는 이런 과정에 다리를 걸리게 되면 기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틀하죠. 휘청거리죠. 그냥 달리다가도 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다리까지 갈렸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낙마 직전까지 가는 이런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죠.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A 기수는 채찍으로 B 기수의 등짝을 후려팼습니다. 사정없이 계속 때리니까 B 기수는 할 수 없이 다리를 뺄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러나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하늘 같은 선배 기수의 그 등을 감히 채찍으로 친다는 엄두도 내지 못한 일을 A 기수가 했던 겁니다. 그가 치열한 그 승부근성, 아주 타고난 승부근성에 의해서 때렸던 거죠. 그리고 발이 풀리자마자 그대로 내빼가지고 단독 선두로 당당히 꼴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태가 어떻게 되냐? 이 비기수가 대단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단순히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폭의 보수는 거기서 배당이 좋은 쪽으로 배팅도 두둑하게 걸었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런 정보를 그때는 이 소스 경마라고 하죠. 이런 소스가 많이 돌아다니던 시절에 그걸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아주 여러 군데에다가 비싼 돈 받고 팔았는데 거액의 베팅꾼도 있고 소스꾼도 중간도 매상도 있었고 그때는 또 그다음에 이 맞대기 사설경마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설경마도 그만한 정보가 있어야 막권을 사설 영업에 도움이 되니까 이것도 팔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 많은 돈을 받고 팔았던 겁니다. 정보를. 그러니까 이것이 쫄딱 망한 것은 조폭 보스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기수는 조폭에 끌려가 가지고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폭 보수가 비기수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해서 이걸 네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느냐?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하게 만들었느냐? 하고 이제 따지고 이제 문책을 했더니 거기서 나오는 대답이 다리를 이렇게 걸었는데 그러면은 멈칫하고 그때 추입해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 등을 갖다가 채찍으로 후려패가지고 할 수 없이 다리를 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이 실패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조폭 보스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이런 기수가 있어야 돼. 우리 한국 경마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승부근성이 있는 기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 기수를 지켜주자고. 다른 조폭들이 매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직원 중에서 주먹이 가장 일품인 행동대원을 하나를 차출했습니다. 그 사람은 시시라고 합니다. 이 시라는 분은 10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성인 복싱 대회에 출전해서 서울시 챔피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전도가 창창한 이런 선수였는데 어떻게 또 조폭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 좋은 주먹을 날렸던 모양입니다. 이래서 이제 보디가드로 그 A 기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이래서 둘은 친구 사이가 되면서 그걸 지켜줬어요. 그래서 A 기수는 그 부정에 휘말리지 않고 어떤 협박도 받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성적을 많이 내는 이런 기수 생활을 했지요. 그러면서도 둘은 또 아주 상당히 친한 사이가 됐어요. 의리의 사나이들이 돼가지고 그때 또 이 CC는 또 예상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통을 자랑하는 예상지 중에 하나로 지금도 현재 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두 사람은 나이가 80이 가까운 노인들이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고향은 뚝섬이죠. 지금도 뚝섬에 거주하면서 둘은 자주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그 뚝섬 경마장을 바라보며 그 지난날의 추억을 더듬어보는 이런 둘의 우정을 아직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